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 5일째인데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이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이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식 3일차인 지난 토요일만 해도 국회에서 장 대표 이 본관을 살살 걷기도 하면서 비교적 좀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장 대표 이 단식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를 진행했는데 점점 힘이 붙인다, 한계가 온다면서도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장 대표 농성장 앞 테이블 위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거든요. 장 대표 자신의 처지를 이 장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 어제 SNS 통해서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육안으로 보기에도 살은 빠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단식이 5일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슬슬 근손실도 오고 체온도 떨어지고 말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장미에게 본인을 투영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나타나는, 좀 감성적인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그래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혹시 장미가 시들게 되면 또 그때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메시지가 감성적이고 다소 추상적이면서 또 현재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단식 투쟁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단식에 같이 돌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장 대표 옆에서 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간 거는 김 최고위원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기 전에 국민의힘 다른 당 지도부원들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김 최고위원 외에는 단식 동조 의사를 밝힌 위원은 없습니다. 김 최고위원 장 대표 단식 시작할 때부터 사실 함께할 생각이었는데 이 개인 사정 등으로 단식 일정이 조금 미뤄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 SNS 통해서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단식을 옆에서 같이 하게 되면 힘이 되어준다, 응원의 취지도 있지만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단식을 이제 그만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같이 단식하던 사람의 설득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식을 결연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같이 하던 사람이 그때 또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그래서 출구를 같이 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식 파트너란 존재가 단식에 들어갈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동시에 나올 때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일째 단식인데 그렇다면은 출구가 보이는 겁니까? 현재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이 쌍특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일단 오기 전에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통화를 했는데 물밑에서는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이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 협상의 간극, 이 수사의 범위 등을 둔 이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른 시일 내에 타결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 대표가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국민의힘이 단식을 멈출 명분을 좀 찾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그러게요. 관측도 있는데요. 당장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두고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것 거론하면서 지금 장 대표가 단식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나서주기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최근 임명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 대표 단식장을 좀 찾아와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라도 좀 밝혀주면 장 대표가 이 단식 중단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네, 장 정도, 대표가 쌍특검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쌍특검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그런 소재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출구도 쌍특검 자체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종합특검은 본인들이 추진하던 대로 하고 쌍특검에 대해서 응답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풀 수 있는 돌파구는 여론밖에는 없다. 여론의 어떤 압박이 민주당한테 있어야 장동혁 대표도 단식을 명분 있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론에서도 쌍특검 다수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무당층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것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쌍특검 당장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 홍익표 새 정무수석이 와서 이제 좀 다독이면서 영수회담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될까요? 근데 회담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단식을 푸시면서 협상을 시작하자. 쌍특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자 정도는 되어야 풀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야권 일각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논란 탓인데요. 단식 타이밍이 일단 좀 공교롭긴 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소식을 발표한 게 지난주 수요일 한 자정 넘어서인데요. 수요일 하루 동안 이 한동훈 제명 소식이 정치 뉴스를 도배하고 난 뒤에 장 대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권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장 대표가 이 한동훈 제명 역풍을 좀 피하려고 이 시점을 좀 초점을 돌리려고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는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철회라는 이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이다.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장 대표가 이제 단식을 멈추고 당내 이 단계 사태 수습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실효성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다소 퇴색된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쌍특검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도 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명목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당내 문제 때문 아니냐 이런 시선이 이제 장 대표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잘못 맞물려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일단락되는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에서 특별히 따내는 거 없이 단식을 풀게 되면 진짜 당내 문제 때문에 단식을 했던 건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푸는 시점하고 한 전 대표 문제가 처리되는 시점이 맞물릴 건지 아닌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사과했어요. 근데 징계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징계 맞습니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올린 입장문을 보면 SNS에 한 2분 분량의 영상으로 입장을 올렸거든요.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신으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연루돼 있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단식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이 사과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 등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서 일단 다행이다. 더 이상의 내용은 안 된다면서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최고위 이 징계 의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이 윤리 판결을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과 한마디로 백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 해묵은 감정도 사실 여전합니다. 당장 오늘 이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윤리 징계 심의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이 당내 파장 이어질 것이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사과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행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있는 인물로 꼽히는 그런 당내 인사인데 이번에 단식 현장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한동훈 전 대표 사과가 당의 화합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다. 라고 또 긍정평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변수가 있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결정을 자력으로 수위 조절해서 제명이 아니라 뭐 경고 이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러면은 그냥 재심도 안 열리고 최고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정 없이 이대로 보류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래 오전 10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여야 고성만 주고받다 정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 간사 협의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처럼 일단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지금 파행됐습니다. 재경 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양당 간에 이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를 왜 이따위로 운영하냐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야당은 아들을 둘러싼 이 후보자 이 아들을 둘러싼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꼼수 증여 논란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가족 간 이 자금 거래 내역이나 증여세 납부 현황 같은 이 소명 자료를 이 후보자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미 제기된 논란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피의자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반면 민주당은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한 번도 이 자료가 완벽한 청문회는 없었다. 일단 청문회를 좀 시작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오후에 청문회 열릴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통 예전에도 야당에서는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할 경우에 자료 제출을 미진하다고 거세게 항의는 했지만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보이콧을 해버리면 공개석상에서 검증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청문회를 열고 자료 제출 미진을 질타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이기 때문에 자당 소속인 거죠. 그래서 사회권을 국민의힘이 1차적으로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위원장이 이 진행을 거부하게 되면 가장 의원이 많은 정당 쪽에서 또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대로 단독 청문회를 하고 만약에 임명까지 돼버린다 했을 때 이해운 후보자 여러 의혹이 불식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이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을 떠나는 겁니까?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에서 탈당은 하지 않고 나를 제명시켜달라는 겁니다. 예,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짐이 될까 봐 그 부담을 온전히 내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최고위가 나를 제명 결정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징계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조만간 이 최고위 통해서 김 의원의 제명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밝히기로는 의혹을 반박할 자료들이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에 소명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부담인 거고 또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심경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정도만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명은 받아들이겠지만 의원들이 총회에서 이걸 논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으로 국회의원을 한 정당이 제명하려고 하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먼저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었는데 김병기 의원은 자진 탈당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 또 의총은 거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점 네. 이런 것들이 묘하게 또 당의 의원들한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그러게요. 있다라고 하는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